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 또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막판에 갖다 부어버리는 부서가 아니라 부어버리는 그러한 약세의 모습으로 장이 끝났네요. 우리나라도 어제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는데 특히 우리들이 많이 들고 있는 로봇 이런 종목들만 꼭꼭 집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부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박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이게 이어질지 아니면 어제 하루 일시적일지 이것을 판가름하는데 한 2, 3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 트렌드로 잡힌다면 시장이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또 이러다가도 또 바로 며칠 또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면서 조변 섞게 하는 그런 변동성이 증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 방향을 속단하고 투자를 하면 망한다. 망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길게 봅시다. 이 양 터진 거 좀 지켜보면서 어떤 트렌드와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한번 읽어보는 좀 여유 있는 하루가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이제 일단 13일 내일 발표될 CPI를 앞두고 정중동하죠. 여기에 유가가 오르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안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약세로 몰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장에 악재는 없어요. 물론 이제 애플 15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시장 또 중국의 메이트 60의 반경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그 파워 있는 악재는 없었다. 내일 13일 CPI를 발표를 앞두고 좀 정중동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은 비만 치료제,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이 네 개의 큰 파워 시장이 서로가 서로를 원안에서 밀어내기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한쪽으로 힘이 실려야 되는데 로봇 쪽으로 힘이 실리다가 어제부터 좀 꺾이는 모습, 로봇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내일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나라는 너무 선반영으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늘 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는 것은 좀 금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13일 금일 시장 및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07 하락, 나스닥은 1.02, S&P 500은 0.57. 이 나스닥 막판 밀어버리는 거 보십시오. 네, 기술주들을 크게 S&P 500도 밀어버리는 모습. 막판 투수와 주식은 끝이 좋아야 된다. 투수도 이제 공 끝이 좋아야 되듯이 주식도 어떻게 끝이 났느냐.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끝이 나느냐 아랫꼬리를 달고 위로 오면서 그나마 양봉을 나타내느냐 이러한 심리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끝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다. 특히 나스닥이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국 시장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금일시장 주요 시장 움직일 만한 것은 WTI 가격하고 애플 뿐인데 이제 리비아가 큰 폭우로 2,000명이 마을이 폭삭 물에 잠기면서 2,000명이나 죽는 것들 또 생산시설이 문을 닫는 이런 차질 수량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수급이 그러한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일 WTI는 88.82달러에 끝났습니다. 1.3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곧 있으면 아람코 500억 달러 추가 상장도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겨울 쪽으로 가면서 원유 수요도 증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사우디와 러시아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모습 거기에 미국에 방출됐던 원유를 다시 채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돈이 원유 시장에 선물 시장에 투기적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하지만 어느 곳 하나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유가가 글로벌 시장의 변수로 키포인트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유가를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90달러를 넘느냐 안 넘느냐 아니면 90달러에서 80달러 안에 박스권으로
갖출 수가 있는, 가다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8월에 유가가 굉장히 바닥에서 70달러 중반대부터 80달러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가 이걸 어떻게 흡수를 하는지 이 부분이 내일 좀 나올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모습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애플 아이폰 15를 공개를 했죠. 가격은 동결을 했다. 네, 가격은 동결을 했다. 보통 신규 애플 가격이 신제품이 나타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주가가 오히려 밀려서 빠져버렸죠. 1.71%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10년 만에 최저치가 전망된다. 가격 동결에도 여전히 비싸다. 역대 최소 판매량을 기록할 수도 있다. 최다 판매인 128GB의 프로 맥스를 없애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꼴이다. 중 아이폰 사용 금지에 화웨이 추격이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면서 애플 주가가 마이너스 1.7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최다 판매 128GB 프로 맥스를 없애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이건 좀 잘못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 128기가짜리가 175달러죠. 네, 2,650만 대나 올 상반기에 팔렸는데 그냥 아이프로 14가 있죠. 아이프로 14 이것은 1,650만 대 팔렸는데 125만 원짜리인데 둘이 프로가 붙느냐 따라서 5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아마 아이폰 14 모델 일반 모델을 없애버리고 프로맥스를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 올릴 수 있는 가격 인상 효과다. 같은 사양의 가격이 낮은 것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프로 프로맥스 128기가가 175만 원짜리가 얘는 살려놓고 아이폰 14를 없애버린 것 같아요. 네, 이런 것 같은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페크 공급 우려 부족이다. 유가 연중 최고치다. IEA 사무총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수요 정점을 이룰 것이다. 오늘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이 서로 회담을 하죠. 그동안 러시아도 북한 제재에 같이 동참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최근에 재래식 무기가 좀 필요한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상황.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제 살짝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도 있죠. 전쟁 위험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주식을 갖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뒤에 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언 채권 전문가는 연준 내년 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내년 초까지는 금리를 쉽게 인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미국 SEC 위원장 가산자산을 규제는 투자자 미래를 위한 조치다. TSMC가 ARMC 상장 후에 최대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서로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메이트 60 출하량을 20%를 상향을 했다. 대체 얘들은 4천만 대 정도를 팔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4천만 대 메이트 60 7나노 그 다음 우리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조사가 나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의 반격은 나름 있었다. 이게 나온 걸 대비해서 애플을 때린 거죠. 서로 중국 내부에서 작전을 짠 게 아닌가. 그리고 애플의 출시 시기에 맞춰서 중국 공무원들에게 애플 사용 금지를 내린 게 아닌가. 굉장히 정교하고 교활한 중국의 전략이 발현 중에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0.16% 상승해서 다시 104.35 달러 강세 모습이 나타나네요. 미 국채금리 함량 봅시다. 2년짜리는 5.014 다시 5%대로 올라왔는데 1.9bp 상승했습니다. 반면 10년짜리는 4.272 네. 1.6bp 하락하면서 2년짜리는 상승하고 10년짜리는 하락하는 모습인데 큰 상승폭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죽은 상태에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 미국 금리 신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CPI나 그 다음에 9월 정책 FOMC 회의 등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다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단기 방향성이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가격은 0.5%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2.2% 하락하며 하루 천하로 끝이 났네요. 네, 어제 너무 많이 올랐는가? 오늘은 뱉어내는 모습이 테슬라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애플은 이야기였고 엔비디아도 0.58% 하락하며 449.14달러. 일라이닐리 0.69% 상승을 했네요. 599달러, 600달러에 거의 왔습니다. 반면 노보 노르디스크는 1.16% 하락. 일라이닐리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TSMC 2.08%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도 0.4% 상승. 반도체는 지난주에 두들겨 맞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는 1.62% 하락. 노블록스는 0.79% 상승.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26% 상승을 하며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어제 한국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러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박살이 났는데, 이러한 변화를 어떤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냐,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한번 같이 하나 둘씩 논리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글로벌 국가들의 이제 주식 상승의 모습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죠. 굉장히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머징 시장에서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 한국, 인도 정도만 살짝 플러스이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인 모습. 선진국도 마찬가지죠. 일본을 제외하고 전부 다 마이너스인 모습. 그렇다면 돈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냐? 일본으로 다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과 한국, 대만, 일본 이 4파전 싸움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한 달을 놓고 보면 일본의 승리다. 따라서 돈이 일본 쪽으로 쏠리고 몰려 들어가면서 돈이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은 적게 빠지면서 박스권에서 잘 버티는 모습,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많이 가진 섹터들이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잘 버티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 지수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어제 우리 나스닥이 두들겨 맞는 것은 일본으로 살짝, 일본의 또 제조업과 일본의 첨단 산업 쪽으로 돈이 살짝 갈 수도 있다. 그동안 한국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 좀 무모한 터치지만, 연결이지만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최근 일본 니케의 움직임입니다. 네, 니케는 크게 빠지지도 않고, 니케도 약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다는 거죠. 일본 엔달러도 146.92, 147엔까지 갔다가 지금 146.92엔까지 약간 강세로 돌아서는, 제로금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이 일본 채권 금리를 움직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이 살짝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일본 주식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은 박살났는데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며 단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조적이다. 돈이 일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명약관하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코스닥에서 돈이 빠져서 일본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검증하기 좀 힘들다. 이게 이제 최근 코로나19 기간 매도했던 수급을 모두 채운 외국인, 엔화 약세 국면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죠? 일본 순내 대중국 투자자금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유사한 한국, 차이나, 인도 이렇게 차별을 해서 일본으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인도, 한국, 대만 이런 모습으로 자금적인 면에서 확실히 일본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본 엔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환에게는 위험을 줄 수는 있지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본 경제를 튼튼하고 수출을 강화시키고 일본 기업들의 활력을 주는, 그리고 지금 과점 형태로 글로벌 시장이 재편이 되면서 실력과 오랜 경험을 가진 일본 기업들의 그 강한 모습이 다시 재반영되는, 그럼 저평가의 매력, 이런 것들로 일본의 자금이 쏠려가 들어간다. 따라서 엔화 약세가 일본 주식시장을 같이
움직여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가정에 엔화가 반대로 강세로 돌아섰을 땐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좌우간 일본의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자금이 한국 코스닥에서 많은 그 올라갔던 종목이 두들겨 맞았다는 것은 일단 일본으로 가는 자금도 있지만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 과한 것들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이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제 중국이 위안화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7.29위안까지 빠졌는데 위안화를 다시 약세에서 강세로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 스토리는 위안화 강세, 한국 원화는 위안화를 많이 따라가죠. 원화 강세. 그러면 수출에 타격을 좀 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모습. 결국 우리나라의 지금 GDP 성장률이 글로벌 비슷한 국가 중에서 꼴등인데 더욱더 성장률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의 단초가 됐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의 단초는 일본의 매력 포인트보다는 중국의 위안화 강세 움직임, 중국 정부의 위안화 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다는 거죠. 한국의 8월 수출은 YY로 마이너스 8.47인데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죠.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 8월 무역 수지는 8.7억 달러로 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화가 다시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으로 강세로 돌아선다면 좀 충격은 있다. 바닥을 치고 형성해서 올라오는 그 모습에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약세로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는 원인 중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반도체 수출액 연초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반등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액은 뚜렷한 개선은 없다. 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더 빠지지는 않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데 여기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다음은 밸류에이션 문제죠. 네, 한국의 EPS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이 인도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인데 미국, 사우디, 대만, 일본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EPS도 성장하고 그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고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전체적으로 이익도 증가하고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올라갔는데 다른 나라처럼 아주 고평가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시장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가 뭘까? 이게 변화의 단초가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일본은으로의 매력으로 돈이 쏠려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중국 위안화의 강세 움직임은 확실히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의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 그렇죠. 밸류에이션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쫓아갔던 로봇은 더 가는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받는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문제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차로 바닥에서 상승해서 올라오고 2차 한번 상승하고 3차 상승하고 쉬었다가 4차 큰 장대 양봉을 냈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5,000원대에서 25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10배가는 났다. 10배가는 가격적으로는 충분한 1차 10배가가 났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을 스톱시킬 수 있는 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그 가능성. 우리가 에코프로에서도 봤지만 예단하면 안 된다. 예단하면 안 된다. 다 왔다라고 예단하는 순간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살짝 조정은 있지만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견디자. 이게 저희가 로봇을 보는 제 시각이죠. 왜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느냐. 자, 한번 봅시다. 2025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로봇 시장이 1772억, 약 2천억으로 뜨면 200조 시장이다. 200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10%니까 20조 시장을 가져오겠죠. 20조 시장에서 매출액에서 우리가 한 20%다. 그러면 약 4조 정도의 수익을 가져온다. 여기에 펄을 20배를 보통 주면은
80조 정도가 우리나라 로봇 관련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다. 그죠? 80조. 이제 다 더해봤자 10조도 안 된 상황인데 80조 정도가 가장 늦어는 두께 반 잘라서 50조라고 치자. 그래도 지금 10조도 될까 말까 한 시장인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로봇은 전체 시장의 캐퍼로 봐서는 고평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참고 견디고 좀 엉덩이 깔고 좀 견뎌봅시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테슬라도 하루 천안으로 끝났죠. 네, 전일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코스닥에 대해서 공격적 매도를 나타났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제일 중요하죠. 현재 일본의 글로벌 자금이 일본으로 쏠려가는데 우리나라의 자금도 일부 일본으로 쏠려가는 만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은 며칠간 선조정이 나타난 관계로 오늘 너무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로봇, 제약바이오, AI 반도체, 자율주행, 2차전지 섹터들 간에 치열한 자기 영역 싸움, 밀어내기 싸움이 있다. 따라서 이 세력이 힘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순환이 빠르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에는 다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로봇 쪽으로 확 기울었다가 다시 이제 자율주행이 시장의 파워를 키우는데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좋다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윗꼬리를 달고 하루에 10%를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어가자. 들어갈 때는 막판 종가 플레이를 하자. 자, 지금은 오늘은 어느 누구도 용 빼는 재주는 없죠. 좀 시장의 바람의 방향을 좀 세밀히 관찰하면서 느긋하게 좀 지켜보며 어느 쪽으로 바람이 쏠리는지를 봐야 된다. 그렇죠? 골프 선수가 이렇게 풀을 좀 날리면서 잔디를 날리면서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듯이 여러분들도 좀 진중하게 바람의 방향을 좀 체크를 해라.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하는데 그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저도 모른다는 거죠. 한번 좀 지켜보고 방향이 살짝 우리 눈에 확신이 들 때 그때 또 쫓아가면 되니까 너무 성급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자. 자, 오늘은 살짝 변화의 바람이 있을 것 같다. 그 변화의 바람의 속성에 환율과 뭐 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지 좀 지켜봐야 된다. 로봇은 아직까지 고평가가 아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시가총액이 50조는 돼야 되는데 이제 10조도 안 된다. 더 충분히 최소한 100%는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으로 보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쉽지 않을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콧바트리고 있을 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쫄지 말고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보고 싶은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유튜브에다가 카페 주소를 쳐놓을 테니까 치고 들으십시오. 유료인데 쌉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좋은 카페니까 여러분들 또 주위 분들에게 많은 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멋진 하루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배에 힘주고 쫄지 말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